네, 반갑습니다.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 자, 보시게 되면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 흐름에 대해 제가 한 번 더 면밀히 살펴봐드릴 예정인데, 오늘 주가를 보시면 69,600원에 4.8% 상승을 하며 마감이 됐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박스권을 횡보하면서 이제는 이 박스권을 돌파할 일만 남았습니다. 자, 근데 이 돌파를 하려면 추가적인 모멘텀이 필요하겠죠.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과의 경제 협력 소식이 전해지면서 원전과 에너지 그리고 장비주들 전반에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입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계가 계속해서 매집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는 과연 전고점을 돌파할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이슈가 상당히 많은데요. 오늘 영상 후반부에는 두산 에너빌리티와 미국 뉴스케일 파워가 계약이 체결되게 되면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줄지 제가 한 번 더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자, 그 전에 금일 나온 뉴스 자료인데 두산 에너빌리티의 상승 요인이었죠. 자, 2025년 8월 11일 날 나온 뉴스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과 베트남 미래 동반자 관계에 대한 한 단계 더 도약했다는 이슈입니다. 자, 이런 이슈를 통해서 오늘 주가가 4% 이상 급등을 했는데, 이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자면 주말 동안 이재명 대통령과 그리고 베트남 서기장이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자, 이 두 나라가 합의한 핵심 목표는요, 2030년도까지 교역 1,500억 달러 달성입니다. 자, 그런데 이건 단순한 무역 확대 약속이 아니라 원전과 고속철 그리고 히토류, AI 같은 핵심 산업에 대한 협력 강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특히 히토류 같은 경우에는 원전 기자재와 SMR 제작에 필수적인 소재인데요.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국내 원전 장비 업체의 원가 안정성과 생산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자, 이번 회담을 통해서 국내 대기업 총수들이 참석했고 단순한 외교적 선언이 아닌 실질적 계약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주가가 반응을 했습니다. 이게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 상승에 대한 배경인데,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엔 앞으로의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는 과연 어디까지 치고 나갈지, 그리고 앞으로의 모멘텀이 더 있을지 여러분들이 상당히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뉴스를 보면 답이 나올 건데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는 모르겠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2019년에 미국 SMR 기업 뉴스케일 파워한테 1억 400만 달러, 한화로 약 1,300억 원을 투자했었죠. 바로 SMR 제작 기술을 선점하고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최근 뉴스케일이 77메가와트급 모듈 표준 설계 인가를 받았죠. 받으면서 미국의 주요 유틸리티 빅테크 기업들과 프로젝트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자, 업계에서는 빠르면 올 하반기에 계약 체결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계약이 성사가 되면 두산의 SMR 매출은요, 2026년 2에서 3천억 원 수준으로 시작해서 자, 30년도까지 3조 3천억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엔 이건 단순한 수주 하나가 아니라 향후 5에서 10년간 두산의 매출 구조를 바꿀 수 있다는 사건입니다. 자, 이 뉴스 기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그 5년에서 10년간 두산의 매출 구조를 파악할 수가 있는데, 자, 보시게 되면 원자력 수주 잔고는 2024년 5조 7천억 원에서 25년도 9조 4천억 원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2029년이죠. 2029년에는 20조 6천억 원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목표가 또 있고요. 매출 가이던스도 살펴보시게 되면 올해 6조 5천억 원에서 29년 11조 3천억 원으로 급증이 예상됩니다. 게다가 영업이익률도 같은 기간 5.8%에서 8.9%로 증가가 예상되고요. 체코 원전 그리고 UAE 프로젝트, 미국 복합화력 주기기 수출 등 글로벌 수주 다변화 진행 중이고, 특히 UAE 같은 경우에는 웨스팅하우스와 협력 관계 강화로 팀 코리아의 입찰 경쟁력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자, 미국 복합화력 주기기 수출 실적 같은 경우에는 향후 중동 진출에 교두보 역할을 할 전망이고요. 자, 이런 구조라면 단순히 SMR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대형 원전 그리고 복합화력
그리고 SMR이 균형 있게 매출을 끌어올리는 그림이 가능합니다. 자, 단기적으로 봤을 때 베트남 협력 뉴스로 원전 섹터의 모멘텀이 강화되었고, 중장기적으로는 뉴스케일과의 계약이 체결됐을 때 두산은 SMR 시장의 핵심 제작사로 자리매김을 하면서 매출과 주가가 모두 구조적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외교와 민간 계약이 동시에 맞물리게 되면서 원전 산업의 전반적인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현재 이 시점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팔거나 할 이유는 없겠죠. 오히려 평단가가 조금 높아져도 추가 매수의 스탠스가 더 합리적입니다. 자,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요,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원전 섹터는 단기의 뉴스만으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큰 그림과 세부 재료를 모두 봐야 하는 만큼 앞으로도 빠르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